여러분, 세포의 내부를 살펴봅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크게 세 가지, 세포핵, 세포막,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핵은 세포에서 가장 크고 뚜렷한 부분으로 동그랗게 생겼어요. 핵 안에는 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핵소체라고도 하고요. 주로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리보솜이 합성됩니다. 이 인은 세포 분열 시기에 따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인을 제외한 세포핵 내부에는 단백질, 지방 등을 포함한 액체 성분이 가득 차 있는데 이곳에 실처럼 생긴 염색사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염색사는 확대해 보면 DNA 이중 나선 구조에 단백질들이 결합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DNA에는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세포핵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마치 중앙센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염색사는 세포 분열 시기에는 이렇게 실타래같이 감겨져 나뉘어지기 쉬운 조건이 돼요. 한편 세포핵은 핵막이라는 인지질과 단백질로 된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막에는 작은 구멍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핵공이라 해요. 이 구멍을 통해 작은 분자나 이온이 세포핵 안과 밖으로 드나들 수 있고요. 큰 분자들은 핵공이 아닌 핵막의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어요. 세포막을 볼게요. 세포막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인지질이라는 것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고 단백질 분자들이 여기에 콕콕 박혀 있어요.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세포막이 세포를 감싸고 있어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 세포질은 세포에서 세포핵을 제외한 바탕 부분을 모두 세포질이라 하고 이 세포질은 세포액 또는 세포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죠. 세포질의 상태는 세포 안쪽일수록 액체 상태인 세포액, 세포의 가장자리일수록 젤의 상태인 세포젤로 존재하는 편이고요. 그 성분은 수분과 염분, 여러 이온과 단백질, 탄수화물, RNA 등 큰 분자들이 혼합되어 있는 수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소기관들을 하나씩 볼게요. 세포핵에서 핵막의 일부는 이렇게 긴 주머니들이 있는 구조로 연결이 되는데 이를 소포체라고 하고요. 이 소포체의 표면에 작은 알갱이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것을 리보솜이라고 해요. 물론 소포체에 붙어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리보솜도 있어요. 리보솜의 역할은 아미노산을 조립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고요. 이때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소화되어 분해된 것으로 리보솜은 이것을 새롭게 조립해서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로 합성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먼저 세포핵에 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해 만들어진 mRNA, 메신저 RNA가 세포핵 밖으로 빠져나오고 리보솜은 이 mRNA와 결합해요. 한편 세포질에 있던 tRNA, 이때 t는 트랜스퍼 수송의 약자예요. 수송 RNA인 tRNA들 중에서 mRNA의 연기에 상응하는 연기를 가진 tRNA가 특정 아미노산을 붙잡아서 리보솜으로 데리고 와서 결합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남겨두고 다시 자유롭게 떠나요. 마찬가지로 다른 tRNA가 또 다른 아미노산을 데려와 기존 아미노산에 붙여주고 떠나는 것이 반복되면서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왼쪽에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볼게요.
연두색과 노란색이 리보솜이고요. mRNA가 리보솜을 결합해 있고 파란색 tRNA들이 아미노산을 계속 가지고 와서 리보솜의 자리에서 아미노산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리보솜은 세포 핵에서 빠져나온 mRNA의 유전 정보에 맞는 아미노산들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들고 이것을 소포체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소포체는 합성된 단백질을 리보솜으로부터 받아서 다른 소기관들로 전달을 해줘요. 왼쪽의 그림을 보면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소낭이라는 것을 형성하죠. 이것이 단백질을 담고서 다른 곳으로 소포처럼 배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은 골지체예요. 골지체도 긴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는데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담긴 소낭은 이 골지체로 와서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 골지체에서 단백질은 저장되었다가 쓰임새에 맞게 변형이 된 후 분비되는데 세포 안으로 분비되어 다른 세포 소기관들에 쓰이기도 하고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다른 곳에 쓰이기도 합니다. 한편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공 모양의 작은 주머니에 산성의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 경우 리소좀이라 하는데요. 이 리소좀은 외부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이물질이나 오래되어 손상된 세포 소기관과 합쳐져서 이를 소화, 분해해 없애버리는 작용을 해요. 마치 청소부 같죠? 그 다음은 식물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엽록체예요. 엽록체는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 기체를 방출하죠. 즉, 빛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기체, 물을 흡수해 포도당의 형태로 화학 에너지를 합성해내고 산소 기체를 방출하죠. 그리고 이 포도당과 산소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모두에 존재하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흡수해서 세포 호흡을 한 결과 CO2와 H2O 그리고 세포의 생명 활동에 쓰이는 화학 에너지인 ATP를 만들어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은 엽록체의 작용과 반대로 일어난다고 기억하세요. 자, 식물세포에서만 관찰되는 두 번째 소기관, 바로 액포예요. 액포는 실제로 동물세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참고서에 따라 동물세포에는 없거나 작게 발달한다고 나와 있기도 하니까 참고하세요. 만약에 식물세포에만 있는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엽록체와 세포벽을 고르셔야 합니다. 여튼 액포는 세포 안에 있는 물주머니 창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물, 색소, 노폐물, 단백질, 이온 등 다양한 물질을 저장하고 있어요. 세포 내에 물이 부족할 때에는 물을 내놓고 세포 내에 물이 많을 때에는 물을 흡수하여 세포 내 물의 양을 적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 안의 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세포 안의 물이 세포벽을 미는 힘인 팽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 같은 색소를 가질 때도 있어서 특정 색을 내고 이 색으로 곤충을 유인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독성 물질을 포함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독성 물질을 세포 내 환경에서 격리하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성숙한 식물 세포일수록 노폐물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를 저장하는 액포는 세포의 중심에 크게 발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세포에서만 발견되는 세 번째예요. 동물세포는 세포막으로만 감싸고 있지만 식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에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 둘러싸고 있어요. 세포벽은 주 성분이 셀룰로스이고요. 세포막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 주지만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지는 못하고요. 대신 단단한 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물이 지나치게 흡수되어 세포가 터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동물 세포는 이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물이 지나치게 흡수되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서 관찰되는 세포 소기관을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이 영상 보면서 직접 필기할 수 있게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올려놓고 링크 걸어 놨으니까 직접 필기해보면서 세포 소기관들의 역할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